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용 대란 소식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취업자가 고작 5천 명 늘어나는데 그쳤다는 뉴스였습니다. 이 고용 동향은 계절적 요인이 커서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는데 2010년 이후 가장 작은 증가폭이었습니다. 네, 대구 사정은 더 좋지가 않습니다. 취업자 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요.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이 취업자 수 감소가 눈에 띕니다.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에서도 취업자 수가 줄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감소세가 올해 1월부터 매달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대구 지역에 몰아친 취업 한파, 이유가 무엇인지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산에 있는 이 자동차 부품 회사는 지난달 부도가 났습니다. 자동차 방진용 고무와 플라스틱 부품 등을 납품해 오다 최근 영업이익이 급감했습니다. 주로 현대 기아차에 납품해 왔는데 완성차 업체 불황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곳 대구 성서 산업단지에는 400여 개의 자동차 부품 회사가 몰려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산업 불황이 이곳에도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자동차 케이블과 페달 등을 만드는 대구의 자동차 부품 회사는 최근 중국 공장을 키우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대 기아차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당장 대구에 있는 1,200개 일자리가 줄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시장 좀 키우려고 지금 검토하는 부분은 있었어요. 전기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시장이 불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검토만 지금 진행 중이에요. 올해 상반기 자동차 산업 생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7.3%나 줄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수 시장과 수출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자 그 여파가 자동차 부품 회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품 회사들은 부도가 나거나 살아남기 위해 채용을 줄이거나 해외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은 대구의 회사만 1,600여 개, 종업원 수는 5만 명에 이를 정도로 지역 대표 산업입니다. 감축 부분은 없지만 인원은 하여튼 채용을 좀 최소화하고 있고 법규 다 지키면서 경제되는 데 없습니다. 왜? 물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인장 근무할 물량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가 꾸준히 줄자 지역 경제가 나빠져 도소매 숙박업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납품하는 부품들이 굉장히 지금 수출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 업종들의 가장 큰 전방 산업들이 음식점, 그리고 이제 도소매업 이런 부분들인데 이 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자동차 업황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 경제에도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이렇게 심각한 경제 상황에 취업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경제동향 분석팀의 임규채 박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완성차 업체 부진에 이어서 최근에는 이제 최저임금 인상 이슈도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과 완성차 업체 부진과 이 둘 중 어느 쪽이 우리 지역에 조금 더 영향을 줬을까요? 예, 지금 현재 그 지역 주력 업종이 자동차 쪽에 그 중국과 미국으로의 어떤 수출 감소에 따른 그 생산 부진 이게 이어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 정도 이상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부 주도의 그 정책 중에서 그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주 52시간 여러 가지 근로자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 중에서 그 현재 기업이 가장 크게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심리적인 측면입니다. 그 심리적인 측면에서 당장에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고용 부분인데요. 이 고용 부분은 이 원활하게 이게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일용직이라든가 아니면 임시직 이런 근로자들인데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어제 휴일입니다만은 청와대의 그 장하성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기도 했는데요. 대구 같은 경우는 그 임금 수준을 보자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에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요.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할까요?
예, 지금 정부의 그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 또 하나는 그 소득을 늘리는 방향,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의 어떤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상당히 영세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득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제조업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기가 호황기일 때 이 정책을 실행할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이렇게 먹혀 들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경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제조업 취업 시장 부진이 이 지역 소득 분배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예, 제조업은 그 모든 산업에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밑바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제조업이 지금 상당히 이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이게 지금 서비스업 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제조업과 연관된 그 물류 쪽, 물류나 운송 쪽, 이쪽 부분에 이제 1차적으로 타격을 받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도소매업, 그리고 음식점업,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는데요. 이런 업종들은 대부분이 사업체라기보다는 일종의 가게와 동일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영업 수익이 이렇게 줄어들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영세 상인들, 그다음에 네. 영세 업체들, 이런 부분들과 고소득자들하고 어떤 소득 격차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네. 뭐 영세한 업체가 많은 우리 지역에는 상당히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대구 가톨릭대 의료원 파업 사태 속보입니다. 수해레부 교황 대사가 약속대로 중재에 나서면서 이 노사 교섭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 본교섭 중단 보름 만에 대화가 다시 시작됩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주한교황청 대사관을 찾은 노조원들에게 수해레부 대주교는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면서 중재를 시사했습니다. Now we have to resume the discussions because this is the only way to come to a successful agreement. Okay? 수해레부 교황대사는 약속대로 중재에 나섰고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대사관 측의 권유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의료원 측은 지난 23일 노조에 연락해 내일 본교섭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더 이상의 교섭은 없다면서 지난 12일 이후 본교섭에 나서지 않았던 기존 태도와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의료원에서 천주교 대구대교구 선목학원으로 빠져나간 전출금 가운데 결산서에 빠진 635억 원의 행방을 두고 극한 대립을 하는 노사가 이번 교섭 재개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는 문턱을 넘어가지고 비리나 부정이 분명히 있지 않나 하는 의혹들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단순히 이 가톨릭 병원에서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등은 오늘 오후 조합원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가대 의료원 측의 635억 원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사측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천주교 대구대교구청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와 경북 12개 시군에 내려진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지만 비는 내일까지 내립니다. 자동 기상관측 장비로 측정한 강우량은 어제 자정부터 지금까지 경주시 외동읍 295mm, 고령 235, 대구 달성군 232.5, 경산 203mm입니다. 비는 내일까지 최대 80mm가량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왼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야에 고급 승용차를 타고 도로에서 시속 200km가 넘는 광란의 질주를 일삼은 난폭 운전자 20여 명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회사원 32살 A씨와 중소기업 사장 39살 B씨 등 26명을 입건하고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대구 수성구 월드컵 경기장 앞 제한속도 80km 도로에서 고급 외제차로 시속 220km까지 난폭 운전을 하며 레이싱을 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대낮에 음주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시 반쯤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강림교차로에서 이 전 의원이 몰던 승용차가 유턴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이 전 의원과 상대 차량 운전자 등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 전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3%,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통계청의 2017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가 2016년보다 14,000명 줄어 전국 시군구 가운데 인구 감소가 가장 컸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대구는 245만 명으로 2016년보다 0.3%, 경북은 267만 명으로 0.2% 줄었습니다. 다만 대구 달성구는 23만 9천 명으로 2016년보다 2만 6천 명이 늘어 인구가 늘어난 전국 시군구 가운데 4위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 부산 고속도로 통행료는 국가가 건설한 고속도로 대비 2.3배로 다른 민자고속도로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18개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는 국가가 건설한 고속도로의 1.4배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가 건설한 고속도로 대비 통행료가 1.5배 이상 높은 대구, 부산 등 3개 민자고속도로는 노선별로 적합한 사업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